저는 오늘 출산 65일 차고요. 헷갈리는 아기 옷 종류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선 베넷입니다. 베넷은 뱃속에서부터 이어져 나온이라는 뜻으로 갓난아기, 즉 신생아 전용 아이템입니다. 베넷 상품들의 특징은 옷을 머리로 씌우는 게 아니라 단추, 끈, 스냅 등으로 앞에서 여미는 방식이에요. 신생아들은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잦은 기저귀 교체를 고려해 아래가 트여 있거나 짧은 기장이 특징입니다. 베넷 저고리, 주로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상의만 있는 저고리 형태라 기저귀 갈기가 편안합니다. 단점은 끈 형태의 경우 계속 풀어지고 아기가 발버둥 칠 때마다 옷이 말려 올라가서 배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배앓이 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베넷 수트, 하의가 연결된 일체형으로 아래쪽 기저귀 부분에 스냅 버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베넷 수트가 가장 유용했습니다. 배 말려 올라감이 없고 기저귀 교체가 손쉽습니다. 단점은 초보 신생아 엄마 아빠로서 기저귀 단추 채우는 게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 다음은 베넷 가운입니다. 겨울 아기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길이가 길어서 다리까지 덮어주는 게 특징이고 장점은 따라서 보온이 좋습니다. 속옷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베넷 저고리 위에 입는 아우터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단점은 활동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사실 실사용이 조금 애매한 중간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추울 때는 위에 아우터를 입히거나 우주복을 입히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거든요. 다음은 스와들입니다. 감싸다 라는 뜻으로 아기를 천으로 꽁꽁 감싸는 아이템인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신생아 때만 있는 놀라서 깨는 반사인 모로 반사를 줄여주고요. 자궁안처럼 안정감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로 속사계. 저는 속사계를 참 유용하게 썼어요. 큰 천으로 직접 감싸기 때문에 담요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임 강도도 직접 조절이 가능해요. 단점은 매번 아기를 싸는 게 귀찮고 어느 정도 속사기를 싸는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기가 힘이 좋아지면 금방 풀어져 버려요. 두 번째, 벨크로 스와들, 일명 스와들미입니다. 스와들미는 날개처럼 접어서 찍찍이로 팔을 고정합니다. 아주 편하고 초보 부모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도 스와들미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겨우 잠들었는데 찍찍이 소리에 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탁을 하고 나면 벨크로 부분 접착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60일이 넘은 저희 아기의 경우에는 힘이 좋아져서 벨크로 부분을 뚫고 팔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진짜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잠깐 아기 침대에 나가보니 아기가 그 벨크로 스와들미 안에서 팔을 이렇게 들려고 했었던 건지 그래서 스와들 천이 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숨을 못 쉴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나비잠 스와들, 일명 스와드럽입니다. 모로 반사를 줄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자세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입히기가 쉽습니다. 단점은 개월수에 맞게 쉽게 작아져요. 팔이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팔이 길어지면 금방 쓸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큰 걸 사버리면 또 아기를 꽁꽁 감싼다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속사계나 스와들류는 절대 착용하고 카시트에 타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기가 정말 위험해요. 카시트는 몸에 밀착된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헐렁하거나 두꺼운 옷을 입으면 사고 시 아기가 미끄러져서 튀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카시트를 태울 때에는 아기는 반드시 얇고 몸에 붙는 옷, 겉옷은 벗긴 뒤 벨트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아기가 추워하면 카시트 벨트를 채우고 그 위에 담요를 덮으면 됩니다. 다음은 바디수트입니다. 하의 없이 일체형 옷으로 하의 부분은 단추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원지라고도 불러요. 가을에서 겨울 아기들은 긴팔 버전 바디수트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름 아기들은 민소매 버전과 반팔 버전을 입으면 됩니다. 가장 유용하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안에 바지를 입히거나 레깅스를 입히면 됩니다. 다음은 우주복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입는 옷처럼 상하의가 다 이어져 있어요. 발까지 일체형 연결된 경우는 후티라고도 부릅니다. 지퍼형이 편하고요. 장점은 이것만큼 입고 벗기기 쉬운 옷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아기가 기저귀에 실내를 한 적이 있는데 우주복을 입히면 쉽게 벗길 수 있더라고요. 제일 싼 우주복 4개 세트를 사가지고 카시트며 트렁크며 여기저기에 하나씩 기상용 옷으로 넣어두고 있어요. 우주복의 단점은 아기가 금방 커서 오래 못 입혀요. 발 부분을 자르고 입힌 옷도 꽤 있습니다. 롬퍼입니다. 상하의가 붙어있고 특히 하의 부분이 짧아요. 하의가 길면 점프수트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여아들은 드레스형 롬퍼가 많아서 기분 전환도 되고 귀여운 원피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바디수트처럼 기저귀 갈기도 몹시 편합니다. 내복 또는 상하의, 단점이 명확합니다. 위아래 따로 입히기가 좀 번거로워요. 처음에는 입힐 때 정말 땀이 뻘뻘 났습니다. 장점은 오히려 기저귀가 새거나
갈아야 될 때 아래 바지만 쑥 벗기면 되니까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카시트 탈 때 가장 유용합니다. 속삭여, 모자 같은 액세서리류는 거의 병원에서 받은 걸 써서 패스할게요. 다음은 계열수별 아기 옷 사이즈입니다. 한국의 유아복 사이즈는 신장을 기준으로 하고 해외는 원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아기 옷 사이즈를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 아기마다 제각기 발달 상황이나 날씨 등 요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신생아 옷만 준비를 하시고 아기가 커갈 때 계절에 맞춰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아기 옷을 입혔는지 사진첩을 보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입혔던 모든 옷을 카운트했습니다. 실제로 입힌 옷 목록을 공개할게요. 선물 받은 옷이 은근 많아서 목록만 보면 옷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입는 옷만 돌려 입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3.03kg로 태어났고 평균 대비 작은 편이었습니다. 평균 대비는 작고 팔다리는 긴 편이에요. 저희는 신생아 뉴본 사이즈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베넷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디수트도 같이 입혔어요. 근데 생후 30일쯤이 되니까 팔이 길어서인지 슬슬 3개월까지 입히는 스와드럽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다른 3개월 옷들도 꽉 맞거나 작아지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6개월 옷을 둘둘 접혀서 입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한 꿀템들입니다. 당연히 구독자 200명의 특권, 너무나 광고에서 자유로운 내돈내산이라는 건데요. 한국에서 엄마가 사다 주셨는데 거의 생후 30일까지는 제일 잘 입혔던 옷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베넷 저고리고요. 브랜드 이름은 밍크뮤 입니다. 저는 끈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 단추로 여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팔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입히고 아기가 작을 때는 밑에 기저귀만 채웠고요. 나중에 추울 것 같을 때는 레깅스 입히거나 바지를 밑에 입혔습니다. 제가 계속 레깅스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음 꿀템인데요. 저희 집에 오신 산후조리 선생님께서 바지 말고 레깅스를 좀 사는 건 어때요? 라고 하셔서 구매를 했고 정말 뽕을 뽑았습니다. 생후 10일도 안 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6개월용을 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긴 걸 사서 둘둘 말아서 입히고 있어요. 바지랑 좀 다른 게 이런 골지 느낌이고요. 바지랑 좀 다른 게 찰랑찰랑거리는 소재면서도 아기 몸에 착 달라붙는 말 그대로 레깅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바지 아니라 베넷 저고리 밑에다가 입혀도 되고요. 아니면은 원피스 말씀드렸는데 그거 밑에다가도 입히면 되게 귀여워요. 이게 아마 미국 브랜드였거든요. 였는데 퀸시메라는 브랜드였고 이거는 나름 큰맘 먹고 가격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꿀템. 사진첩에 거의 이 옷들밖에 없어서 아닌 옷들을 고르는 게 더 빠를 정도였어요. 네이버 쇼핑 들어가가지고 저렴하고 괜찮아 보여서 샀고 브랜드 이름이 푸키포키였습니다. 이게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였고 메쉬 바디수트인데요. 정말 왜 미국에 이거 한 벌만 사가지고 왔지 할 정도로 막 애기가 실내도 많이 하고 애기들은 잘 개우기 때문에 개운 적도 많은데 세탁을 해도 언제나 새 것처럼 저에게 믿음을 주는 푸키포키입니다. 저의 유일한 스와들럽 이것도 다 푸키포키입니다. 그리고 핑크 컬러입니다. 미디움으로 샀는데 지금 한 생후 2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턴 입힐 수가 없었어요. 애기가 태열이 심할 때 진짜 이 푸키포키 친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냈을까 했을 정도로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거 약간 예쁘긴 한데 실패템으로 말씀드리려 가져왔어요. 큰맘 먹고 좀 좋은 옷을 샀던 건데 처음엔 너무 편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40일도 안 돼서 아기가 다리가 길어지니까 입힐 수가 없어요. 저 다른 옷은 이거 지금 발 부분 잘라서 지금 입히고 있거든요. 이제 신생아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발 달려있는 팬츠 사실 때 꼭 고려를 해보세요. 너무 예쁜데 입힐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한 꿀팁입니다. 65일밖에 아기를 안 키운 초보 엄마가 뭘 알겠냐마는 생생한 꿀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기 옷 좋은 거 입힐 것 없다라고 하잖아요. 저 그 말에 너무 공감하거든요. 아기가 금방 크기 때문에 비싼 거 사니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아기가 기저귀가 샌다거나 뭐 이런 실례를 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데 좋은 옷은 세탁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자, 하지만 같은 색깔 3개 세트 사지 마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저렴한 하얀색 바디수트 3개 세트 사놨었거든요. 결국은 다 안 입히게 돼요. 왜냐면 제가 매일 애기 사진을 저희 가족들 단톡에 보내드리는데 동생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애기는 옷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지금 태어난 날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신생아 시기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겨우 60일 키웠지만 열흘째
20일째, 30일째 얼굴이 다 다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라 벌써 사진첩 보면서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옷이라도 알록달록 색깔이 다양해야 엄마도 기분 전환도 되고 옷 입히는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신생아라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만 입을 거니까 같은 색깔 사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남는다는 걸 고려하니까 옷은 저렴한 걸 사시더라도 디자인이나 컬러는 다른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